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로직, 아규먼트,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Discrete Mathematics 지금 아규먼트 파트인데요. 아래쪽에 나오는 얘기는 지역색에 관한 자막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경상도에 살았죠. 물론 여기저기를 다녔지만 그러다가 서울에 가서 꽤 오래 살았고 지금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대해서 잘 모른다, 무지하다, 뭐 이런 거는 뭐 흔히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죠.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서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나라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잘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아주 작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큰 나라도 아니죠. 미국 같으면 50개의 주가 있고 스테이트가 있고 각 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높은 비율로 평생을 그 주 바깥을 나가보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다닐 수 있어도 주거를 바꾸지 않는 것까지 범위를 넓히면 아주 많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테이트가 하나의 국가처럼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스테이트의 사람들을 좀 낯설게 보는 게 가능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면서 다른 지역을 안 가볼 일은 거의 없어요. 다른 지역의 사람을 안 만나볼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나쁜 경우에는 차별까지도 하곤 하죠.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경상도에서, 그것도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여러 군데에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19가지 뭐 경북 안동, 대구, 경산, 저기 문경, 포항 이렇게 살았는데 경북 안에 차로 서로 2시간이 채 떨어지지 않는 거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른 지역을 서로 다르게 생각해요. 극단적으로는 대전 이 근처에서도 그런 일이 아마 있을 건데, 안동과 예천이라는 서로 붙어있는 30분 거리에 바로 붙어있는 행정구역의 사람들끼리 서로 좀 뭐랄까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 동네는 저런 사람들이지 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그런 좀 나쁜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물론 제 앞에 이렇게 오신 다른 교수님들이 뭐 부산 분도 계시고 뭐 대구 분도 계시고 뭐 저기 전라도 전주 분이나 뭐 또 저기 정주 정읍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천안 같은 뭐 충청도지만 천안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전이 아닌 분들이 꽤 계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제가 불편함을 느낄 이유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뭐 대구 출신이야, 뭐 어디 뭐 출신이야, 그러면 그 동네 음식 참 맛없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경상도 사람으로서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라는 거, 뭐 맛있다라기보다는 뭐 절대적으로 맛있는 음식이야, 뭐 경상도에 맛있는 음식들이 있지만 그 평균적으로라던가 어떤 요리의 가짓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낫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아내랑 저랑 아주 뭐 손쉽게 인정하는 부분이라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사투리를 별로 안 쓰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경상 사람들은 성격 급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다른 교수님이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이 저보다 성격이 더 급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 정도는 서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나친 어떤 공격적인 언사나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뭐 그것도 뭐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차별에 가까운 어떤 말들은 곤란하겠지만 지역색, 그 지역은
뭐 요런 게 좀 더 좋다. 이 우리 지역은 요런 문화가 있다라는 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사투리를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대전 지역은 칼국수, 국수, 예, 후추를 되게 많이 넣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보면 후추를 넣어서 끓여서 내보내는 게 많아요. 떡볶이도 그렇고. 전 대전 오기 전에 그렇게는 잘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괜찮아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잘 모르는, 아직 못 깨닫는. 뭐 대전에 그 콩을 튀긴 건가? 뭐 그런 반찬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특이하죠. 반대로 경상도 북부가 고향인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할 김칫국에 밥알을 넣은 것 같은 식혜라고 불리는 안동 식혜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정말 모르시겠죠. 그런 좀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는 아마 아직도 그럴 텐데 정말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대학교에서 그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 선배가 남자 선배를 오빠라고 부르면 약간 좀 관심이 있는, 정말 사귀는 사이,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닌 그 고등학교 여자 후배가 경상도에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선배를 만났는데 뭐 별 생각 없이 오빠라고 부르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도 문화에 익숙해져서 서울에 가서 그 여자 선배한테 누나라고 안 하고 선배라고만 하면, 또 남자 선배한테 형이라고 안 하고 선배라고만 하면, 뭐 처음에는 선배님 하겠지만 친해져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얘는 굉장히 거리를 두는 좀 불편한 애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다양한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 그리고 약간의 행동 방식의 차이가 만났을 때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더 장려하고 좀 기쁨으로, 어떤 새로운 즐거움으로, 우리 문화를 풍부하게 해주는 어떤 요소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지역의 특징, 이런 게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대전에 있으면서 아주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미묘하게 사투리를 쓴다. 겨나 여를 진짜로 가끔 쓰기도 한다. 뭐 그런 것들, 아까 말한 음식 같은 것들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찾으면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은 제가 그런 거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나 봐요. 네, 반대로 여러분들은 뭘 느끼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오프닝을 좀 짧게 하고 강의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uantified argument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statement 배우고 나서 quantified statement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predicate, 그 수러 논리를 이용을 해서 변수 x가 들어갔을 때 이 x의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함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quantified statement라고 했는데, 그럼 argument도 이렇게 quantified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죠. 어떻게? quantified statement를 가지고 모아 놓으면 그게 quantified statement에 의한 argument니까 quantified argume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적었지만 argument with quantified statement. 앞에서 이제 그 강의자료가 두 개쯤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quantified statement 다시 살펴보시고, 그래서 quantified statement의 형태를 가지고 argument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드스 포넨스와 모드스 톨렌스를 가지고 한번 quantified 형태로 만들어보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다룰 수도 있는데 예제를 많이 갖고 와서 뭐 그건 뒤에서 사실 뭐 증명하거나 이럴 때 그냥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이걸 뭐 너무 길게 설명하면 또 늘어지니까 지금 또 많이 늘어진 것 같아서, 네, 더 이상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딴 얘기를 하자면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진다라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엿가락을 진짜 엿을 이렇게
녹인 엿을 이렇게 쭉쭉 늘려가지고 엿을 이렇게 만드는 걸 못 봐서. 그거 아니면은 왜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엿을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뭐죠? 그 용수염이라고 엿을 이렇게 가늘게 꼬아서 막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튼 그런 겁니다. 엿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네. 아무튼 모드 스포넨이 P 된 Q, P 따라서 Q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이걸 이제 quantified 형태로 만들면 for all x in D, Px is true, then Qx is true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predicate Px 형태로 만들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P가 참이면 Q가 참이다 이런 구조를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첫 번째 프레미스가. 그럼 두 번째 a specific A in D. 우리가 D는 이제 도메인 셋이에요. 우리가 설정한 셋입니다.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프레미스는 어떤 특정한 A에 대해서 우리가 봤더니 PA가 true가 되더라.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그 특정한 A에 대해서는 Q도 당연히 참이다. 왜? PX가 참이면 QX가 참이다 라고 했는데 특정한 A를 집어넣었더니 PA가 참이 되더라. 그럼 QA도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example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xample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드 스포넨스에 대한 한 example를 보면 for all x in Z, Z가 뭐죠? 정수의 집합이죠.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odd x, 이건 뭐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떤 x가 홀수다 이런 뜻입니다. odd가 이상한, 괴짜의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odds 하면은 확률이란 뜻도 돼요. odds, 확률이란 뜻도 되는데 그냥 odd 하면 홀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짝수는 뭐죠?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짝수는 even입니다. 짝수는 even이고 홀수는 odd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odd라고 하면 안 돼요. odd 하면 you are an odd 그러면 너 진짜 괴짜야. 너 좀 이상해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even은 다른 뜻으로는 쌤쌤이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장난을 쳐서 내가 이걸 되갚아 주려고 나도 가서 탁 장난을 치고 나면 이제 우리 하는 말 우리는 쌤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영어로는 now we are even 이제 우리 비긴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뭐 골프에서도 even 파 이런 말로 쓰죠. 아무튼 그래서 odd x는 x가 홀수다라는 걸 제가 이제 predicate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x가 odd면 x의 제곱도 odd 홀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조건 명제 형태로. 그래서 어떤 k에 대해서 구체적인 k에 대해서 뭐 이거 k라고 안 하고 여러분이 아는 어떤 홀수를 써도 돼요. 5, 뭐 3 이런 걸 써도 됩니다. 어떤 정수 k가 있는데 걔를 넣어봤더니 홀수더라. 그 k가 우리가 찾은 게 홀수더라. 그러면 첫 번째 프레미스와 두 번째 프레미스를 결합해서 봤을 때 그 k의 제곱도 당연히 홀수일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모드 스톨렌스도 역시 똑같이 predicate로 quantified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면 for all x in D px then qx 이거는 뭐 첫 번째 프레미스는 모드 스포넨스랑 모드 스톨렌스랑 똑같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a in D 어떤 a를 끌고 왔더니 구체적인 어떤 사례 a 하나를 끌고 왔더니 not q더라. 그러니까 qa가 false더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pa도 false일 거다. p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제우스와 휴먼의 그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하며 for all in L set 이 L은 뭐 그냥 제가 이름 붙인 셋이고요. 의미를 뭐 찾자면 살아있는 뭐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집합. 살아있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그 X가 human이면 그래서 human X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하기로 한 겁니다. human X then mortal X X가 mortal 언젠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L셋에 속하는 역시 어떤 제우스를 가져왔어요. 구체적인 사례 제우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제우스를 봤더니 얘는 모털에다 집어넣었더니 not mortal not mortal이 true예요. 그러니까 mortal은 not true예요.
지우스 is not 모터를 이렇게 쓴 겁니다. 따라서 그 P 된 Q와 not Q가 성립했으니까 모두스 톨렌스에 따르면 not P가 돼야 되죠. 따라서 휴먼 지우스가 not인 게 true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휴먼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뭐 그러니까 모두스 톨렌스, 모두스 톨렌스 앞에서 본 예제를 최대한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첫 번째 전제는 일반론, 두 번째 전제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 A 하나, 여기 오른쪽에서 보면 K라는 어떤 정수 하나, 뭐 예를 들면 5나 13 같은 정수 하나, 톨렌스의 예제 같으면 모든 것에 대한 거라고 첫 번째 프레미스는 얘기했는데 두 번째 줄 프레미스는 뭐 제우스라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여기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아규먼트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앞에서 배우니까 아규먼트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로직의 기본 형태랑 우선 연결해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quantified statement를 이용해서 quantified argument도 봤고요.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set을 이용을 해서 set을 가지고 argument를 어떻게 이해하거나 혹은 validation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validation 형태로 validation에서 우리가 set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validation을 한다는 게 결국은 그 두 개의 프레미스가 참이면 마지막 컨클루전이 자동으로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프레미스 한 줄 한 줄 한 줄이 다 스테이트먼트니까 그 스테이트먼트를 셋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한 줄 한 줄 프레미스 혹은 컨클루전을 이루는 스테이트먼트가 quantified 스테이트먼트일 때는 그 quantified 스테이트먼트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이 뭐예요? 그게 바로 truth set이었죠. truth set. 그러니까 요 quantified statement, 한 줄의 quantified statement를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원소들을 모은 것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원소들을 모은 걸 우리가 truth set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를 보면 우리가 조건문에서 그 앞쪽에 있는 걸 충분 조건, 뒤쪽에 있는 걸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죠? 앞쪽을 충분 조건, 뒤쪽을 필요 조건. 그러니까 sufficient condition, 뒤쪽을 necessary condition. 네. 이렇게 배웠죠. 왜냐하면 휴먼이라는 거는 모털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에요. 네, 사람이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도 뭐 개라도 그렇고 고양이라도 그렇고 다 필멸이지만 특히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모털이 되기 위한, 모털 집합이 더 크죠.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에요. 근데 모털이라는 건 사람이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모털이 됐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모털, 죽는 것들 중에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루는 이 두 개의 그 predicate, 수로 중에서 각각의 truth set을 만들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면 항상 이쪽이 더 큽니다. 그걸 오른쪽 그림에 나타냈어요. 첫 번째 프레미스를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앞쪽 모털의 트루스 셋이, 모털이라는 것의 트루스 셋이 휴먼이라는 것의 트루스 셋보다 훨씬 크다. 왜냐면 이게 조건문이니까,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니까 이걸 셋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털의 트루스 셋이 휴먼의 트루스 셋보다 더 크다. 이걸 스테이트먼트로 나타내면 휴먼이면 모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두 번째 봤더니 지우스라는 어떤 특수한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본 거죠. 제우스라는 케이스를 봤더니 얘는 모털이 아니더라, not이더라. not, 니게이션을 집합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니게이션은
여집합으로 표현하죠. 따라서 이게 지금 제우스예요. 네, 이게 제우스입니다, 여러분. 네. 인터넷에 있는 제우스 그 조각상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제우스를 봤더니 얘는 모털의 여집합에 속한다. 즉 모털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두 번째 줄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모털이라는 셋이, 모털의 트루스 셋이 휴먼의 트루스 셋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에 있고, 제우스는 그 더 넓은 모털 셋의 바깥에 있다, 바깥에 어딘가에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세 번째 줄 뭡니까? 제우스는 휴먼이 아니다, 휴먼 셋의 바깥에 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왜냐면 모털 셋 안에 있을 테니까 제우스가 휴먼 셋에 대해서도 바깥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두 개를 우리가 프레미스를 참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요 세 번째 집합관계,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는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valid하다.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각각의 스테이트먼트, 각각 프레미스와 컨클루전이 모두 다 스테이트먼트의 형태니까 이걸 집합으로 나타내면 위에 두 개의 프레미스의 집합관계가 참이라면 마지막 컨클루전의 집합 표현도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게 아규먼트, 어떤 논증 혹은 주장을 validation, 타당하다고 검증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뭐 이거 되게 간단한 거라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좀 이렇게 넓어졌지만, 커졌지만 간단한 거라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되게 재밌죠? 근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런 3단론법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뭐 꼭 3단론법 아니라도 되지만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규먼트, 인퍼런스, 추론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 아규먼트의 전체 과정 자체가 추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옳은 이 구조만 지키면 무조건 옳게 되는, 옳은 valid한 아규먼트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앞에서 실로지즘 중에 두 개인 그 모두스 포넨스와 모두스 톨렌스를 배웠는데, 그거 말고도 이 구조만 지키면 무조건 옳은 논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보장되어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거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묶어서 rules of inference, 추론 규칙이라고, 이렇게 추론 규칙 혹은 법칙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통 소개되는 것들을 저도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론자 쓰다 보니까. 자, 보면이 뭐 앞에서 본 것도 그 당연한 것들도 있고 뭐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 프레미스가 한 개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disjunctive addition은 다른 말로는 일반화, gene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dition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얘기할게요. 프레미스가 P가 참이다. 그럼 P or Q도 참이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P가 참인데 P or Q도 참이겠죠. 근데 왜 addition이라고 하냐면 OR이니까 P 플러스 Q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generalization, 더 일반화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구를 잘한다. 그러면 야구를 잘하거나 축구를 잘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네, 혹은 야구를 잘한다. 그럼 더 넓은 거, 운동을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화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반대로 좁히는 거죠. simplification. simplification은 specialization, 그러니까 좁아지는 것, 특수화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P and Q라는 프레미스로부터 P and Q면은 둘 다 참인 거잖아요. P and Q가 참이다. conclusion. 따라서 P가 참이다. P and Q가 다 참이면 당연히 P도 참이겠죠. 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 disjunctive syllogism, elimination, 제외. elimination은 제외 혹은 삭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건 좀 많이 써요. P or Q, not P, therefore Q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P거나 Q이다. 근데 P는 아니다. 그럼 Q겠네 이겁니다. 그죠? 네.
뭐 우리가 정말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어떤 논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너 진짜 천재이거나 바보다. 너 바보 아니면 진짜 천재다. 근데 네가 천재는 아니잖아. 그럼 바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가 이걸 알고 있으면 천재고, 안 그럼 넌 바보다. 너 알고 한 거 아니지? 그럼 바보라는 거죠. 네, 그런 식의 둘 중 하나인데 이거 아니니까 이거다. 이런 식의 논증법을 illumination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hypothetical syllogism. 가정법을 이용한 3단 논법입니다. 그냥 보통은 transitivity, 전달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P and Q, P면 Q이고 Q and R, Q이면 R이다. 따라서 P면 R이다. 이건 뭐 이것도 정말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대화법이죠. 네, 예를 들면 밥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잠 오지. 그러니까 지금 밥 먹으면 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밥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건 뭐 아주 흔한 3단 논법입니다. 다음 conjunction은 뭐 말 그대로 and예요. 첫 번째 프레미스가 P가 참이다. 두 번째 프레미스가 Q도 참이다. 따라서 결론은 P and Q도 참이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constructive dilemma. 딜레마라는 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가 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렘마가 어떤 거 이론, 정의 뭐 이런 뜻인데 수학에서 렘마라는 게 있잖아요. 정리. 근데 딜레마니까 둘 중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딜레마라 그래요.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데 컨스트럭티브 구성적 딜레마라는 거는 P then Q or R then S. P면 Q이거나 R이면 S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P or R이다. P이거나 R이다. 그러니까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P가 참이면 여기가 다 참이 될 거고, 그러니까 P가 참이면은 Q가 참이 될 거고, 혹은 R이 참이면 S가 참이 될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전제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면 Q 혹은 R이 참일 수밖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따라서 Q 혹은 S가 참이다. 이겁니다. 왜냐면 P가 참이면 Q가 참이 되고 R이 참이면 S가 참이 되니까 P or R이 참이니까 Q or S가 참이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destructive dilemma, 뭐 파괴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제거적이죠. 낫으로 만드는 거니까 destructive dilemma로 하면은 첫 번째 프레미스는 똑같은데 두 번째 프레미스가 Q가 아니거나 S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 첫 번째 거는 모두스 포넨스를 두 개 한 거예요. 모두스 포넨스를 두 개를 해서 OR로 연결을 한 겁니다. 네, 둘 다를 OR로 연결. 얘는 모두스 톨렌스를 역시 두 개를 OR로 연결한 그런 형태입니다. 모두스 톨렌스에서 두 번째 줄은 뭐예요? 그 후건 부정 P then Q, Q then R이면 둘 다 Q와 R이 뒤에 붙잖아요. 둘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not Q 혹은 not S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오타네요. 따라서 모두스 포넨스에 따르면 not Q 혹은 not S니까 따라서 not Q라는 거는 모두스 톨렌스에 따르면 not P가 되는 거고 not S라는 거는 역시 모두스 톨렌스에 따르면 R then S에 따르면 S가 not이라는 건 R이 not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면 여기 다시 적을게요. 따따따. 따라서 not P이거나 or not R인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각각의 두 개의 모두스 톨렌스를 해놓고 두 개를 OR로 결합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써요. 마지막으로 그 contradiction,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다른 것들도 우리가 많이 쓰지만 contradiction을 특히 앞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뭐 앞에 것들도 뭐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쓰는데 네, contradiction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이걸 한국어는 귀류법이라고 불러요. 뭔지 보겠습니다.
not P이면 으로부터 false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not P를 전제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최종적으로 false가 됐어요. not P면 false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뒤에 후건 부정이 된 거잖아요. 뒤쪽이 모드 스톨렌스로 따지면 뒤쪽이 부정이 된 거잖아요. 뒤에 게 모드 스톨렌스가 P 된 Q 한 다음에 not Q, Q가 틀렸다. 따라서 not P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뒤에 게 이미 false가 나왔어요. 한 문장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 앞에 not P를 다시 반대로 P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귀류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원래는 이제 contradiction이라고 해서 여기가 false가 아니라 모순, contradiction에 빠지게 해야 되는데 뭐 결국 모순이라는 게 false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아, 네 말이 맞다 쳐. 네 말이 맞다 쳐. 나는 P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이제 논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P라고 하는 거죠. 좋아, 내가 틀리고 네 말이 맞다 쳐. 그럼 그걸로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를 이끌어가면 봐, 네 말이 맞다 치면 말이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잖아. 그러니까 네 말이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은 증명에도 쓰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가설 검정도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네 말이 맞다 쳐. 귀무 가설이 맞다 쳐. 그런데 아니잖아. 그래서 대립 가설, 실험 가설이 맞는 거야.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죠. 그래서 요 귀류법은 여러분들이 외울 때 방금 제가 말한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다 쳐.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래, 네 말이 그럼 맞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아니잖아.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요런 형태가 앞으로 많이 쓰일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요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뭐 밸리데이션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봤던 밸리데이션이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뭐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제가 시험 문제 내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범위 애매하게 그렸다고 요 아래쪽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예요 다. 네, 그러면 요 표 잘 기억해 두시고 뭐 요 문제를 그대로 낼지 아니면 뭐 또 변형 응용을 해서 낼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까지 아규먼트 인퍼런스를 배운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거 카니에 웨스트가 뭔가 사진 찍고 있는데 막 되게 힘들게 찍는 것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밈을 만든 거예요. 무슨 내용이 적혔냐면 me in class 수업 시간에 나란 뜻입니다. 교실에서 혹은 수업 시간에 나 taking a picture of the notes that I never look at again. 그러니까 필기를 찍는 나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that I'll never look at again. 다시는 안 볼 필기인데 되게 열심히 찍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대충 찍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실제 사진이 엄청 흔들려 있는 거. 대충 막 찍어서 흔들려가지고 다시 안 볼 거니까 그냥 찍는 척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찍으니까 아유 나도 찍어야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둔 게 예전에 제가 그 칠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필기하면서 강의할 때는 실제로 학생들이 그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수학 과목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게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그래서 좀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늘 매 학기 그렇지만 그렇게 강의노트 필기한 거 제출을 해라. 그래서 내가 다음 학기에 강의할 때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여러분한테 이제 좀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 많은 학생들한테 기여를 한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뭐 원래도 그렇다고 해서 강의 자료 형태가 바뀐 건 아니지만 강의 자료를 최대한 이렇게 좀 요약된 형태로 만들고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필기하거나 뭐 떠드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거기다가 덧붙여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백지도 형태로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게 원래부터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 뭐 교사학습법에서도 그게 좋다고 권하니까 저는 시간 강의할 때 시간 강사 생활할 때부터 그렇게 강의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뭐 필기를 따라하거나 뭐 캡처하거나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 대답은 You have many chances. 기회가 많으니까 천천히 해. 다시 해봐. 잘해. 대충 찍어놓고 안 보지 말고 잘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필기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번 학기 끝나고 필기노트 혹시 제출할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규먼트 파트가 다른 앞에 우리 로직 전체 그 큰 큰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파트의 강의 그 챕터들에 비해서는 좀 빨리 끝났습니다. 사실은 뭐 따로 분리를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파트일 텐데 뭐 다른 책에서는 안 나누기도 하고 따로 아규먼트를. 그런데 저는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네. 단편적인 한 줄 한 줄짜리 스테이트먼트로부터 혹은 집합으로부터 불리안으로부터 이것이 여러 개가 이어졌을 때 그 주장이라는 거를 논증이라는 걸 형성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개 층이 쌓여서 좀 더 입체적으로 되는 과정.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되는 모습. 어떤 과정을 이루는 흐름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증명의 이 개념을 이용할 때 또는 다른 과목에서 가설 검정 같은 것에 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이런 형태구나, 이런 논리구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별도로 파트를 만들어 봤고 몇 가지 경우들을 좀 봤습니다. 더 마지막 테이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더 많은 내용들과 예제들을 다룰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이제 깊이 빠지는 걸 좀 경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관련된 예제들을 다른 책이나 뭐 기출 문제에 대해서 보거나 했을 때 질문 있는 학생들을 올려주시면 또 그 부분은 따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꽤 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아규먼트까지 하면서 드디어 이제 로직 파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이산수학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true, false로부터 정말 가장 많이 이제 딱 덩어리로 분리되는 이거 아니면 저거의 이분법적인 세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단계 배워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고 좀 재미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드는 첫 학기인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최대한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강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더라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또 낯설고 어려울 수 있고 또 질문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파트가 큰 덩어리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풀어보면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개념을 또 만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또 이 부분을 너무 그냥 다 묻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고 또 꼭 문제 냈던 것들, 과제 냈던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또 문제풀이 혹은 이론 강의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